자, 봅시다. 51번 문항이요. 51번 시작. AB, CD, EF 이렇게 지금 6개의 문자가 있어요. 서로 다른 문자 6개거든요. 또는의 밑줄이요. 나한테 구하라는 답의 구조 볼게요. 답이요. 나한테 구하라는 건 N, A와 B가 이웃. 그래놓고 또는이라는 연산자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이렇게 싹 갖다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B와 C가 이웃. 그러면 일단 문제의 설계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내가 너를 A라고 부르고 내가 너를 B라고 부른다면 문제 지금 풀어가는 과정은 A 또는 B 얘의 원소의 개수색이에요.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건. 그럼 나는 NA 더하기 NB에서 N, A 교집합 B 얘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 괜찮아? 이게 문제의 설계인 거 맞죠? 또는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달라는 거야. 그럼 난 시작. 난 총 3가지를 구해야 해. 3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 내가 구하는 건 NA 즉 뭐와?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시작. 이웃한다는 거의 기본 컨셉은 그냥 이웃해야 되는 대상 자체를 어디에 집어넣자는 거지? 주머니에 집어넣자는 거야. 괜찮아? 주머니. 그래놓고 주머니 자체를 몇 문자 취급하자고? 한 문자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C, D, E, F가 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자, 그럼 시작. 주머니 안에서 A와 B 우리들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위치를 바꾸는 건 몇 팩? 2팩 곱하기 A, B냐 B, A냐. 거기에 관해서 지금 이젠 주머니를 한 사람 취급하게 되면 총 몇 개의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팩? 5팩토리알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몇 가지? 240가지요. 자, 두 번째요. B와 C가 이웃하는 방법이요. 그럼 얘랑 구조적으로 동일한 거 맞죠? 구조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240가지면 나도 240가지가 된다 이거지. 자, 구한 거야. 이젠 세 번째 여기에 주의라고 써주실래요? 내가 구하는 건 세 번째요. A와 B가 이웃하고 그리고 나서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요. 자, 시작해보죠. 결국 나는 중복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또는이라고 불리는 저 접속사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합의 법칙이요. 중복을 제거. 그런데 유유의 사항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주의입니다. 유유의 사항. 유유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갑자기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한 거야. A와 B가 이웃, B와 C가 이웃? 아, 그렇구나. A, B, C가 이웃하는 거구나. 주머니 속에 얘가 A, B, C를 이렇게 쳐넣어. 이웃한다고 했으니. 그런 다음에 D, E, F를 이렇게 세팅해. 아, 그러면 선생님 아까 했듯이 얘네들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 거기에 곱하기 선생님이 주머니를 한 사람 취급하라고 했으니 주머니를 한 사람 취급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를 나열하는 방법 4팩. 이래버리면 이게 유유의 사항이 됩니다. 주의예요, 주의. 왜 그렇죠, 선생님? 아니 씨,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가 이웃한다 라는 것 자체는 주머니 속에 A, B, C를 쳐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자, 여기서의 3팩의 의미를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네가 생각했던 A, B, C를 주머니 속에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서 배열하는 방법 자체는 자, A, B, C를 나열하는 3팩은 A, B, C 이렇게 나열됐을 수도 있고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 그런데 내가 찾고 싶었던 건 뭐냐면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도 이웃하는 경우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럼 시작.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가 이웃한 거 맞지? 나 돼. 그치?
그런데 얘는 A와 B가 이웃한 경우니? 아니지. 꺼져지. 맞아?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가 이웃한 경우니? 아니, 나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데 꺼져지. 세면 안 됐던 거야. 그치? A와 B가 이웃하지 않아. 세면 안 됐던 거야. 괜찮아? B와 C가 이웃하지 않아. 세면 안 됐던 거야. 괜찮아? 얘는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와 B가 이웃했던 거 맞네요. 괜찮습니까? 즉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내가 해석하고 싶었던 건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가 이웃한다 얘를 계산하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웃하고의 관계였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가 아니었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세고 싶었던 건 이 6가지 중에 딱 몇 가지다? 2가지였다는 거지. 괜찮아? 아, 그렇구나. 2가지 곱하기. 괜찮아요? 얘네들의 배열 속에서 나오는 거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몇 팩? 4팩.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게 48가지야. 그럼 답을 쓸 때는 1번 케이스에서 나왔던 거 240가지, 2번 케이스에서 나왔던 거 몇 가지? 240가지, 3번 중복됐던 거 몇 가지? 48가지. 얘를 빼줘야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답은 몇 가지? 432가지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주의사항 확실하게 여러분들 실수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52번 문항 볼게요. 자, 52번. 새쌍의 부부가 영화 관람을 하러 갔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6개의 자석에 일렬로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이렇거든요. 지금 자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요. 나는 세 쌍의 부부가 있어요. 세 쌍의 부부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A 부부, B 부부, C 부부 이렇게 부부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부부끼리 이웃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거든요. 어떻게? 부부끼리 이웃한다는 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이웃해서 봐야 돼요. 구역은 몇 구역이 있는 거죠? 지금 3개의 구역으로 나눠주세요. 여기를 1구역, 여기를 2구역, 여기를 3구역 이렇게 나눠주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서로 이웃해야 되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에 A, B, C라고 불리는 이 3개의 부부들 뭐 해줘야 돼? 배치해줘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팩? 3팩토리알 만큼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A라는 부부가 여기 왔어. 그러면 이렇게 AA가 안 나. AA가 이렇게 안 나. 우리들은 서로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러면 각각의 부부 속에서도 위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바꿀 수 있다는 거 맞죠? 예. 그럼 이 부부도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이 부부도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이 부부도 위치를 바꿀 수 있어. 나 위치를 바꾸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2의 몇 승가지? 3승가지를 이렇게 곱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8가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53번 문항이요. 53번 문항 보시면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쓴대요. 남자 4명이 있고요. 여자 지금 3명이 있어요. 총 7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여자는 모두 이웃하고 남자는 2명씩 이웃하되 4명 모두가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념이에요. 개념. 자, 개념이요. 요렇게 갑시다. 남자 2명이 있고요. 여자 2명이 있대요. 그런데 남녀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남녀가 뭐로 서야 된다고? 교대로 서야 된대. 그러면 그때 케이스는 이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딱 2가지요. 잘 들어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쓰는 방법인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괜찮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케이스는 이렇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거든? 뭐가 돼 있는 거냐면 자리가 고정된 거야. 다시 보라고? 자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야.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남녀 이렇게 네가 자리를 이미 고정시켜 놓은 거야. 그럼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건 이런 흐름으로 가면 돼. 어떻게? 남자인 자리가 고정되어 있고 여자인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된 남자 자리 속에서 남자들끼리 위치 바꾸는 방법만 생각하면 돼. 그럼 남자들끼리 위치 바꾸는 방법은 몇 팩인 거지? 2팩인 거야. 그치? 그래놓고 여자의 자리도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배열 자체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결국 뭐가 고정되어 있다는 말과 똑같으냐면 배열을 고정시켰다는 거야. 고정된 배열은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때 여자들끼리 뭐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몇 팩? 2팩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서 나오는 거 몇 가지? 4가지. 우리들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더해서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 문제를 들어가 볼게.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 이 문제는 규칙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 어떻게? 여자끼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이웃해야 되고. 괜찮아? 그래놓고 다시 뭐는? 남자끼리는 2명씩만 이웃해야 된대. 괜찮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4명 모두가 이웃하지는 않게 해서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읽으면서 그 두 가지의 규칙으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는 거냐? 배열을 고정시킬 수 있어. 뭐를 고정시킬 수 있다고? 배열 자체를 고정시킬 수 있어. 어떻게 배열을 고정시킬 수 있냐? 여자 총 7가지가 있는데 여자들끼리 뭐 한 거였지? 지금 이웃한 거야. 괜찮아요? 3명끼리 이웃한 거야. 남자 2명은 이웃해야 되는데 전체 2명씩만 이웃하고 4명이 한꺼번에 이웃하면 안 돼. 괜찮아요? 그럼 그 고정은 앞에 남자 여자 3명 뒤에 남자 이 경우로 뭐 하다는 거지? 유일하다는 거야. 괜찮아요? 이 문제가 반하는 조건은 이 조건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남자 2명이 여자 앞에 쓰게 되면 남자 4명이 이웃해버리는 꼴이 되니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지. 내 말 무슨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여자의 자리가 고정돼 있으니 여자만 생각하는 거야. 이 여자들 3명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몇 팩? 3팩토리얼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 곱하기. 그냥 남자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의 자리가 몇 가지인 거야? 4가지인 거거든? 고정이 된 거잖아. 배열 자체가 뭐가 됐다고? 지금 고정이 된 거야. 그럼 이 4자리 속에 남자를 배열하는 방법. 남자라고 불리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서로 다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4명을 요 4자리에 배열하는 방법 몇 팩? 4팩. 이게 답인 거야.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 선생님, 나는요 이 4팩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자,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앞에 자리와 뒤에 자리를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거든. 선생님, 앞에 올 남자들 4명 중에 2명을 선생님 나 고를 거고요. 4명 중에 몇 명을 고른다고? 2명을 고를 거고요. 걔네들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 민호, 영수, 민호는 다른 세상이니 거기에 곱하기 2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4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그럼 남은 남자는 몇 명인 거죠? 2명인 거예요. 근데 그 2명끼리도 여기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선생님 2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돼? 되지. 경우의 수는 해석하기 나름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해? 이렇게 생각해도 결국 몇? 24. 이렇게 생각해도 결국 뭐? 6 곱하기 2 곱하기 2, 24.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건 6 곱하기 24요. 그래서 답은 144가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뭐가? 배열이 고정되어 있다. 배열이 고정되어 있다. 그럼 배열이 고정된 상태 속에서는 그 배열 속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더라. 요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었답니다. 자, 다음 문제인 54번 문항을 보죠. (54번) 6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이 각각 1개의 의자에 앉을 때 어린이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빈의자를 사이에 두고 앉는 경우도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나 지금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사람 5명이 앉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 몇 명이 앉는 거냐면 3명이 앉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 몇 명이 앉을 거냐면 2명이 앉을 거예요. 야, 의자는 지금 나한테 몇 개밖에 없다고? 6개 있는데 사람이 5명밖에 없어. 그러면 앉지 않는 의자가 하나 있을 거거든. 걔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빈의자라고 할게. 빈의자 1명, 1개. 이렇게. 괜찮아? 반드시 빈의자는 하나 생길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빈의자가 몇 개뿐이라 1개 유일하기 때문에, 빈의자가 1개로 유일하기 때문에 빈의자 1개를 뭐 할 거냐면 유일해서 사람 취급해 버릴 거야. 1개라서. 괜찮아? 빈의자 1개는 반드시 구분되는 놈인 거 맞지? 그래서 내가 빈의자 한 놈을 무슨 취급해 버리겠다고? 그냥 사람 취급을 해 버리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빈의자가 좀 많아졌을 때는 다가가는 테크닉이 좀 더 확장되면서 변하거든요. 그건 다시 발전된 문항에서 보고, 지금 빈의자 1개라서 내가 얘를 무슨 취급하겠다고? 사람 취급해버리겠어요. 그럼 이 문제 전체를 지배하는 규칙은 그냥 이거 하나거든요. 어떻게? 지금 어린이끼리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이웃하지 않는다. 이 컨셉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경우의 수 좀 구해달라는 거지. 자, 그럼 시작. 얘들아,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경험을 시켜드릴게. 어떤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냐면, 자, 이쪽 파트는요, 답지를 보고 공부를 이상하게 하게 되면 생각이 되게 유연하지 못하게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즉 답지가 너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죠. 우리가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 함수 파트라든지 방정식 파트라든지 그런 파트를 공부할 때는 답지의 도움을 받고 바로바로 첨삭하는 게 좋지만, 이런 확률과 통계 파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되게 이상하게 고착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자, 봐봐. 한 번은 경험해보자. 야, 얘가 이렇게 푼다고 해서 얘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무슨 소리 나는지 보세요. 선생님, 자리가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있어요. 6개의 의자가 있는데요. 나는요, 선생님 표를 그리고 싶거든요. 오, 씨, 너 표 왜 그렸니? 선생님, 나는 문제를 실수 없이 풀고 싶어서요. 그럼 잘 봐. 얘의 생각을. 그러면 어린이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은 잘 배워. 여기서도 배울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직접 한번 세보겠다는 거야. 나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거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좋아. 싹 갖다 그을게. 그럼 이젠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다 센 거고, 이제 한 칸 땡길 거야. 두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리고 다시 딱 선을 그어줄 거야. 괜찮아? 그래놓고 다시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치면 장난해? 여기 이미 센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세면 돼. 여기는 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 이미 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리도 생각해주면 돼. 자, 너랑 나랑 한 번은 경험 꼭 해봅시다. 이렇게 와주세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딱 요렇게. 괜찮아? 이 방법 말고 있어 없어? 없지?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 지금 이렇게 몇 개가 나온 거냐면 10가지가 경우가 나왔거든. 나 여기서 몇 가지? 4가지.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몇 가지? 1가지. 전체 몇 가지? 10가지가 이웃하지 않는 전체 경우였어. 내 말 괜찮아? 그런데 이 10가지를요, 이렇게 생각해도 꽤나 세련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봐.
선생님 이 10가지는요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아니 선생님 어차피 자리는 6개밖에 없는데요 나 6개의 자리 중에서 2개예요. 2개를 선택하는 거거든. 이게 결국 뭐를 선택한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한 거야. 6개의 자리 중에서 내가 몇 자리? 2자리를 선택하겠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15가지거든요 거기서 얘가 빼주자는 거야.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게 되면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고? 그럼 남는 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 그럼 이웃한다라는 건 이렇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웃할 수 있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6시 선호다는 6개에서 2자리를 선택할 때 이웃하는 경우는 앞에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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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5가지가 있어. 괜찮아? 그럼 15가지에서 5가지를 빼주게 되면 10가지가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될 거라는 거야. 이것도 꽤 괜찮은 생각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 놓고 이제 직접 세보자는 거지. 선생님 그럼 이젠 이 경우로 보게 되면 남은 자리 보라색 자리가 이렇게 4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어른이 들어오면 돼요 이런 거야. 그럼 어른이 들어온다는 건 이런 세상이거든. 나 4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선택해? 3자리를 선택할 거야. 어른이 앉을. 괜찮아? 그러면 어른이 앉을 자리를 3자리를 선택했다 이거야. 이거 맞아? 선택하게 되면 여기는 빈의자가 하나 되는 거 맞지? 내 말 괜찮아? 예. 그럼 그들끼리도 어른끼리도 위치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팩 하자는 거야? 3팩 하자는 거 맞지? 그럼 4 곱하기 3팩은 몇 팩이랑 똑같아? 계산상 4팩이랑 똑같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해?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4자리 중에서 어른이 들어갈 3자리 선택하고 거기에 곱하기 3팩은 계산상 어차피 24, 4팩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빈의자 한 개를 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 말 이해하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서도 몇 팩 나오고 4팩, 이 경우도 4팩, 이 경우도 4팩 모두 다 경우는 4팩이 나오겠지. 그러면 4팩을 몇 번 더했다는 거야? 10번 더했다는 거야. 그래서 답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갖다 쓰자고? 4팩토리아를 몇 번? 10번 더했다. 이렇게 갖다 쓰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라고 불리는 것은 답이 아니지. 꾸벅. 미안해. 답이 아니지. 4팩이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누구도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어린이도 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어린이끼리도 괜찮아요? 여기 자리인데 어린이끼리도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 여기도 곱하기 몇 팩? 2팩 곱하기 2팩 이런 식으로 곱하기 2팩. 괜찮아? 어린이들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갖다 쓰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4팩이요. 그냥 어른이 들어갈 3자리 선택하고 걔네를 나열한다 생각해도 되고 빈의자 한 개를 사람 취급해도 되더라. 이해해? 거기에 곱하기 2팩이요. 어린이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더라. 괜찮아요? 이런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가지가 있더라? 10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10가지를 세는 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480이 나오겠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볼래? 보통 답지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아예 안 하지. 이렇게 아예 안 한다고. 괜찮아? 이것도 되게 좋은 행동 영역이잖아? 모순 없고 시간 별로 안 걸리지. 근데 우리가 사는 문제집 세상에서의 답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봐봐. 답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답지는 잘 들어봐. 답지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 대상은 나중에 배열하자라는 거거든. 이건 아이디어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 이웃하지 않는 대상들은 나중에 배열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거든요. 빈의자 한 명과 빈의자 한 개와 어른 몇 명을 3명을 배열합시다 이런 거야. 이게 첫 번째 스텝. 근데 빈의자는 한 개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해버리면 얘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몇 팩토리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4팩토리알이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 24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럼 그때 하나 구체화를 시키면 이렇거든요. 어른, 빈이자, 어른 이런 식으로 배열됐다라고 칩시다. 괜찮아?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리해 줄 것이 이제 아이 두 명을 배열할 건데 얘네들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가자는 거냐면 이 사이사이 전체 사이사이 몇 개의 영역이 생겨요? 5개의 영역이 생겨요. 4명을 배열했으면 그 사이사이는 양끝 포함해서 몇 개? 5개. 자, 7명을 배열했어. 그 사이사이는 몇 개가 생긴다고? 플러스 1개에서 8자리가 생겨요. 양끝 포함해서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생기거든. 이 5개의 자리에 아이가 들어갈 이제 몇 자리? 2자리를 선택하세요.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 그럼 이제 아이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거 맞지? 이 자리랑 이 자리를 선택하든 이 자리랑 이 자리를 선택하든 간에 아이 사이에는 반드시 사람 또는 빈이자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5C 곱하기 2자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곱하기 몇 팩 하자는 거냐면 2팩을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 몇 가지다? 20가지라는 거지. 그러면 어른과 빈이자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24가지였고 거기에 아이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20가지이기 때문에 얘를 곱해도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480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을. 얘들아, 보통 확률과 통계를 보게 되면 기본 문제집에서 답지가 되게 해설이 짤막하거든. 해설이 되게 짤막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해. 센이 됐던 개념 원리가 됐던 정석이 됐던 그 어떤 문제집이 됐던 간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문제집 속에서 단 하나라도 같은 유형이 나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묻으신다면 단 한 문제도 없어. 괜찮아?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3점 정도의 수준일 거야. 괜찮아? 4점짜리 문제는 난생 처음 보는 문항이 될 것이고 수능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난생 처음 보는 그런 문항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거야. 근데 이 새끼가 공부를 이런 직접 세계의 방법을 무시한 채 이런 방법을 개무시하는 거지. 무시한 채 마치 이런 답지에 된 세련된 아이디어 이웃하지 않는 대상은 나중에 배열 마치 이걸 공식화시키는 거야. 완전히 유유가 되는 상황이거든. 이건 특정 경우에 대한 그냥 아이디어야. 이렇게도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아이디어야. 이게 해설지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들이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마치 수학을 이젠 공식화시켜서 이웃한다는 건 주머니.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걔는 나중에 배열. 막 지 맘대로 이제 막 공식화시키는 거지. 이해?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기를 풀 때는요.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장 좋은 습관은 그냥 모인 거야. 나열을 통해서 관찰이에요. 괜찮습니까? 이 풀이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당연히 이런 아이디어도 배워야 되겠지만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괜찮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당연히 둘 다 공부의 대상이 될 겁니다. 네, 좋아요. 이게 54번 문제였고 넘어가서 55번 문항이요. 자, 봅시다. 55번. 남자 4명, 여자 4명을 합하여 8명을요. 일렬로 줄을 세우는데 남녀가 번갈아 줄을 설 때 자, 현재 상황 볼게. 남자 4명이 있고요. 여자가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그런데 남녀가 번갈아 줄을 서는데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하도록 줄을 서는 방법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럼 일로 와봐. 특정한 한 쌍이 뭐 해야 된다고? 남녀가 이웃해야 된대. 남녀가 이웃하도록 줄을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전체 남녀도 뭐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웃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말이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시작. 나 답지랑 먼저 다르게 해설해 드릴게. 답지랑 먼저 다르게. 자, 문제를 나는 이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렇게 구조적으로 동등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야기를. 자, 커플 네 쌍이 있습니다. 당연히 커플이다 보니까 저기에요. 아니다. 커플 네 쌍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자. 이 남자 4명, 여자 4명이 있는데 커플이 한 쌍이 있어요. 커플 한 쌍. 무슨 소리 나는지 볼게. 이렇거든요. 남자의 이름을 A, B, C, D라고 주고 이걸 여자 이름이라고 줄게요. 남자의 이름을 스몰 a, b, c, d 이렇게 주는데 이 중에서 커플이 딱 한 쌍 있대요. 우리들은 커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 규칙 자체가 남녀가 교대로 쓰래요. 근데 당연히 커플들끼리는 뭐 해야 돼요?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괜찮아?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커플, 나머지는 커플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가 아니라고? 커플이 아니에요. 얘는 커플 아님 이런 거예요. 오로지 얘네만 커플이에요. 그럼 커플끼리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남녀가 아름답게 교대로 쓰는데 이 커플들은 절대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내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난 이렇게 세팅합시다. 얘들아 잘 봐. 솔1. 자, 여러분들과 나랑 소통하면서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자리가 있어. 난 그러면 첫 번째 뭐를 먼저 선택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어떻게? 커플이 이웃할 자리를 뭐 해볼 거냐면 선정해 볼게. 커플이 이웃할 자리를. 그럼 커플이 이웃할 자리라고 불리는 것은 전체 몇 가지가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7가지가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일로 와주세요. 자, 커플이 들어갈 자리를 선정했어요. 이렇게. 자, 다시. 내가 이거를 표로 그려드릴게요. 자, 표로 싹, 다시 싹. 내가 방금 아까 한던 풀이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자, 커플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커플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8개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웃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것을 7가지를 쭉 배열해 봤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시작. 커플이 들어갈 자리를 선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 7가지가 있었고요. 거기서 커플끼리 뭐를 바꿀 수 있다고요?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4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보라색 2팩이라고 불리는 건 A와 A가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 자, 나 요 케이스에 관해서 2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AA가 앉는 방법이 있고 AA가 앉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AA가 오는 방법을 AA 이렇게 2가지로 세분화시킨 거랍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A는 남자야. A는 뭐라고? 남자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와야 돼?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얘가 남자니까 그들의 배열은 나머지의 배열은 여남 이렇게 고정이 될 것이고 이렇게 얘가 뭐야? 여자야. 괜찮아? 남녀 이렇게 앉았을 때는 어떻게 와야 되는 거야? 남녀
남녀 이렇게 배열돼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대문자가 여자야. 괜찮아? 자, 한 번만 더. 일로 와줘봐. 여기 주목해볼래? 어디에 주목해보자고? 여기에 주목해볼래? 자, 이 세 번째 경우를 다시 한번 써볼게. 2개의 자리가 있고 둘, 셋, 넷, 4개의 자리가 있어. 그런데 여기 AA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AA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봐봐. 그럼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지 A가 여자거든. 그럼 여기 때는 남녀. 그리고 이때는 다시 연함이니까 다시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와야 해. 다시 이렇게 왔을 때는 얘가 남자니까 여기가 남녀 이런 배열이어야 되거든.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요? 그럼 봐봐. 야, 이때도 이제 뭐가 고정돼 있는 거지? 배열이 고정된 거잖아. 다시 뭐가 고정됐다고? 배열이 고정된 거야. 그럼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여자들끼리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몇 팩? 3팩. 그리고 나서 다시 남자들끼리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몇 팩? 3팩. 이렇게 되는 거 맞지? 3팩 곱하기 3팩 맞아? 그럼 여기서도 다시 남자끼리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몇 팩? 3팩. 위치가 고정된 거니까 여자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몇 팩인 거야? 3팩인 거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괜찮아요? 그럼 3팩 곱하기 3팩은 몇 가지인 거지? 36가지. 얘도 몇 가지? 36가지. 얘도 몇 가지? 36가지. 얘도 몇 가지? 36가지 있는 거 맞지? 그럼 답은 이렇게 세팅하면 되지 않나? 답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전체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한 쌍의 특별한 커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가 있었고 7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위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었던 건데 14가지가 있었는데 괜찮아? 그때마다 배열이 연함이든 남녀이든 이렇게 한 개씩 고정되니까 배열이 고정됐으니까 남은 3명은 여자들끼리 위치 바꿔 남자들끼리 위치 바꿔. 이해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3팩 곱하기 3팩은 몇? 36. 그래서 나는 요 36가지를 그냥 뭐 해주면 된다는 거지?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답이 되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14 곱하기 36은 몇이 나와요? 504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해설지랑 어떤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설을 안 한다고. 그래서 유유라고. 잘 봐. 야, 이렇게 구체화시켜 놓고 표를 그리니까 내가 실수할 리가 있니 없니? 없지. 그렇잖아. 어렵지 않잖아. 커플 들어갈 자리 선정해. 걔네들끼리 위치 바꿔. 맞아? 위치 바꾸는 걸 내가 구체화시키면서 한번 나열해봤어. 그렇지?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해. 그럼 이제 딱 고정됐으니까 아까 배운 개념에 의하면 여자의 위치가 고정, 남자의 위치가 고정. 그럼 3팩. 그럼 이제 실수할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공부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야. 애들 이젠 이거를 틀려놓고선 해설지의 생각을 막 억지로 주입하려고 그래. 자, 이제 해설지의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풀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이젠 해설지의 풀이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야. 자, 솔2 이게 이젠 해설지가 말하는 방식이야. 자, 해설지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설지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거든요. 자, 아이디어는 아니 이웃해야 될 대상은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 보통의 학생들이 아까 전처럼 직접 표를 그리고 하면서 세는 걸 안 하니까 이 새끼도 머리에 속에 생각이 고착화돼 버린 거야. 어떻게? 아, 이웃한다? 그럼 나중에 처리해야지. 좋아. 이렇게 고착화된 거야. 그러면서 잘 봐. 이야기를. 그러면 선생님 나는 커플을 제외하고 나서 BCD와 스몰 BCD 이렇게 6명을 우선 배열하면 되겠네요. 뭐 하면 되겠다고? 우선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몇 팩을 갖다 붙이는 거지? 6 팩토리얼을 갖다 붙이는 거야. 괜찮아? 6팩.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고. 6명을 이젠 배열하는 방법이 6팩이니까 이렇게 가보자. 우리 어떻게? B 그런 다음에 6팩 그렇지. BC 선생님 잘못했어. 6팩 6명을 이 규칙을 선생님 잘못했어. 쏘리 미안.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니까 흥분했어. 답지풀이라면서 흥분했어. 남녀가 뭐 해야 돼? 이웃해야 되는 경우니까 남녀가 교대로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남녀도 교대로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를 남녀가 교대로 이웃하는 방법을 세보자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시작. 그때는 어떻게 배치가 돼야 돼? 남녀 아까 한 대로 똑같이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여남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남자들 자리에 스몰 BC를 나열하는 방법 몇 팩? 3팩. 여자들끼리 또 나열하는 방법 몇 팩? 3팩. 이때도 몇 팩? 3팩 곱하기 이때 몇 팩? 3팩.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2가지 경우가 있는 거 맞지? 마치 아까 남녀가 교대로 쓰는 방법 이해해? 남자 2명에 여자 2명이 교대로 그럼 남녀 또는 여남 이해해? 그럼 이 방법대로 가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 1번 케이스가 있고 여기 2번 케이스가 있거든.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집중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사이사이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 아까랑 비슷한 컨셉이야. 이웃해야 될 대상. 원래 아까 이웃하지 말아야 될 대상. 말아야 될 대상을 나중에 처리하는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봐봐. 얘가 여기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통으로 여기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이 커플 통으로를. 괜찮아? 그럼 이제 커플끼리는 이웃하는 게 완성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봐봐. 나 6명의 사이니까 사이는 몇 자리가 생겨? 7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7 C1이라고 갖다 쓰세요. 7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망해요. 이게 어떤 게 들어가는 순간 망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2팩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A가 위치 바꿈이요. 그러면 U의 사항이 나와요. 왜요? 이러면 U예요. 여기도 7C 곱하기 2팩 이러면 망해요.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 내가 이 자리를 선점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 요 앞자리를 선택했어요. 자, 다시. 내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여줄게. 남여. 해설지는 이런 것도 보여주질 않아요. 남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 자리에 커플이 들어온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곱하기 2팩 이거 넣으면 망해요.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요 자리를 선택하면 이때는 무슨 배열이 돼야 돼? 남녀. 그래야지 전체가 교대로 선다라는 내용을 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 위치를 바꾸는 걸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얘가 A, 얘가 라지 A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자, 다시. 내가 만약에 사이에 요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시 생각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남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엔 그냥 요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칠게. 요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의 배열은 뭐가 돼야 해? 남녀면 돼? 안 돼? 남여여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여남이어야 해.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AA였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얘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이 팩을 곱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랑 비슷한 아이디어야. 이웃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원래 나중에 처리하는 건데 이거랑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비슷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뭐라고? 그냥 먼저 쫙 나머지를 나열해. 나머지를 나열한다. 비슷한 아이디어라 그랬어? 이웃하지 않아야 될 대상들을 나중에 요 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를 선점하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아이디어로 해설지가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 속에서 빈자리를 찾아서 특정한 커플이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그때는 곱하기 2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되는 이유를 말한 거야.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요 앞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미 배열이 남녀였기 때문에 여기도 남녀로 고정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두 번째 자리인 요 자리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때는 남녀가 아니라 연함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우리들 위치 배열은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7C1. 그러니까 여기도 3팩 곱하기 3팩 곱하기 몇 C이면 7C1. 괜찮아? 그럼 아까랑 똑같은 구조가 된다는 거지. 답이라고 불리는 건 결국 7C1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인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있기 때문에 뭐를 곱한다? 2를 곱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런데 봐봐. 7 곱하기 2가 14가지가 아까 내가 소론에서 했었던 표를 그렸던 그 14가지 케이스랑 똑같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난 이제 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실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지. 실수할 가능성. 이렇게 풀어가는 자체에서는 사실 학생들은요, 이웃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나중에 처리한다는 건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예? 특정한 커플들을 다시 이들 사이사이에 배열한다는 건 좀 어색할 수도 있고요. 맞아? 어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곱하기 2팩을 안 할 거라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괜찮아? 학생들은 당연히 자리를 체인지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야. 이해? 그럼 이것들을 정확하게 다 생각해낸 학생이 답지풀이를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표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냐고. 난 이 말을 묻고 싶은 거야. 해설지랑 답지들은 아주 함축된 생각만 여러분한테 강요를 하는데 괜찮아? 표를 그리는 그 자체가 그렇게 힘든 영역이냐고.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 이해? 그게 더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있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좋습니다. 자, 56번 문항 갈게요. 자, 봅시다.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사람이 있대요. 마차를 타려고 한대. 그래놓고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요.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어있는 7개의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하자. A, B, C, D EFG가 이렇게 있어. 자, 어차피 구조적으로 동등할 테니 나는 8개의 좌석을 이렇게 배치할게. 자, 싹. 그리고 여기 마부가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할게. 여기 앉든 뭐 상관없어요. 구조적으로 동일할 테니까. 그럼 이 문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가요. 가라는 것은 A와 B는 뭐래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이렇게 말할게. 그냥 나 여기를 일행이라고 줄 거고요. 여기를 맨 앞좌석이라고 그냥 줄 거야. 줄의 이름을 주는 거야. 맨 앞자리, 그리고 1행, 그리고 2행, 그리고 여기를 3행이라고 줬어. 내가 이름을 준 거야. 그냥 줄의 이름을 준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구조는 A와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1행, 2행, 3행 중 몇 자리를 선택한다는 거지? 한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앉아야 된다. 이게 가라는 규칙이지. 괜찮아? 같이 이 자리 또는 이 자리 또는 이 자리를 선점해서 함께 앉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야.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나라는 규칙은 뭐냐?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조건에 의하면 C와 D는 어떻게? 1행, 2행, 3행에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 규칙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규칙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선생님 규칙이 없는데 왜 만드시죠? 이런 거야. A와 B에 대한 뭐는? 규칙은 줬고 C와 D에 대한 규칙은 줬어. 그런데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게 누구야? E, F, G는 뭐가 없는 거지? 규칙이 없다야. 뭐라고? 규칙이 없다야. EFG가 규칙이 없다라는 건 EFG는 네 마음대로 배열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컨셉이야. EFG에는 규칙이 없다는 건 네 마음대로 배열해 주세요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라고 불리는 것부터 우선 처리할게요. 자, 시작. 가요. 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뭘까요? 1행을 선택할 거야? 2행을 선택할 거야? 3행을 선택할 거야? 그 몇 가지? 3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 거기서 1행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들끼리 뭐를 바꿀 수 있다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A와 B가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가지를 곱하겠습니다. 얘는 A와 B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고 3가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어떻게? 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전체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항상 요걸 좋아해요. 문제 풀 때. 뭐냐면 6가지 중 1가지를 구체화시킬 거예요. 물론 6가지를 다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최고 난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붙이겠습니다. 1행에 결정했고요. A와 B가 앉을 자리를 1행으로 결정했고요. 여기 AA 이렇게 됐다라고 칠게요. 2행을 결정하고 3행을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문제 전체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최고 난도 문제는 아닙니다. 최고 난도 문제였다면 1행을 결정하냐, 2행을 결정하냐, 3행을 결정하냐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아니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똑같아. 구조가. 그럼 이제 시작. 구체화를 시켰지. 그럼 나 이젠 봐줘. 난 이젠 포인트 여기를 처리할 거거든. C와 D가 어떻게 앉아야 되나 얘를 처리할 거야. C와 D가 앉는 걸 처리할 거야. 얘들아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해. C와 D를 배치할 거거든요. 나 지금 나가 포인트예요. 얘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CD는 어디? 1행, 2행, 3행이 같이 앉으면 안 돼요. 그럼 같이 앉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너랑 나랑 이야기 좀 해보자는 거야. 괜찮아? 그럼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생각이요? 잘 들어봐.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아까 했던 거랑. 내가 얘를 세는 방법을 어떻게 셀 거냐면 잘 들어봐. 나 지금 이렇게 5자리의 자리가 있거든. 5개의 자리가 있거든. 그러면 직접 세도 돼. 이웃하지 않아야 돼. 1행과 2행에 같이 앉으면 안 돼. 그 경우를 직접 세도 되거든. 어떻게?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얘가 5번. 그래서 직접 세는 거야. 아주 훌륭한 자세야. 직접 세는 거를 절대 비난할 수 없어. 자, 선생님 그러면요 1번과 2번을 선택해도 되고요. 나 그냥 이렇게 쓸게. 동그라미 안 치고 1, 2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1, 3, 1, 4, 1, 5. 호씨 한 사람이 마부 옆에 앉으면 예? 다른 사람은 아무거나 골라도 되겠네.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다음에 뭐도 있어요. 2, 4 그리고 나서 누구? 2, 5도 있어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요. 3, 4 그리고 3, 5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내 말 지금? 선생님 4, 2는 안 세주나요? 장난쳐요? 2, 4에서 셌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8가지가 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나는 얘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에서 그냥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나는 여기 A, B라고 써야지. A, B라고 써야지. 스몰 A가 아니라 A, B라고 써야지. 그럼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자리 중 선생님 나는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데 남은 A, B가 앉고 나면 남은 5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선택하는데 2자리를 선택하는데 그때 이웃한다라는 건 선생님 이웃하는 경우는 딱 뭐밖에 없어요. 2, 3이 이웃하는 거고 4, 5가 이웃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 건데 2가지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이웃하는 2개를 빼게 되면 그것이 8가지예요. 잘하셨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나 괜찮습니까? 근데 이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준다. 이해하지? 그럼 봐봐. 나요. 핵심이 되는 나. 나는요.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전체 몇 가지였던 거야.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가지수가 8가지 있었던 거 맞지? 그치? 그 속에서 또 누가 위치를 바꿀 수 있어? 2팩토리알. 누가 위치를 바꾼다는 거지? C와 D가 위치를 바꿀 수 있겠네요. 이런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전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지? 1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럼 자리를 선점한 거죠. C와 D가 이렇게 자리를 선점했다고 칩시다. 내가 C가 왔고요. 내가 D가 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 나머지 이 EFG는 규칙이 있다 없다? 없다. 네 마음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이런 거 맞아? 그럼 이제 남은 세 자리에 얘를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3팩까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몇 가지? 6가지 되더라 이거죠. 답을 맞춥시다. 답은요. A와 B가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 6가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곱하기 C와 D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1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EFG요. 규칙이 없는 이 녀석들 나열할 수 있는 방법 6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그래서 36 곱하기 16 얘 계산하면 576이 나올 거예요.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자, 59번 문항을 볼게요. 봐봐. 59번. 왜 지금 몇 시인데? 12시? 알겠어. 59번. 자. 그래서 표정이 좀씩 안 좋아지고 있었구나. 자, 알겠어. 일단 이거 마지막 문항. 59번. 지금 문자로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의 수 좀 구해달래요. 자, 이런 문자를 볼 때는요. 중복된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괜찮아? 지금 7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된 문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여러분들이 딱 케이스를 분류해서 자음 몇 개냐 모음 몇 개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가장 우선은 뭐라고? 문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중복된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자, 시작. 자음이라고 불리는 건 지금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모음은요.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자, 이 문제의 규칙은 뭐예요?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렇지 않을까요? 그냥 어차피 다 서로 다른 대상이에요.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불리는 건 뭐 취급할 수 있다? 사람 취급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사람은 다 서로 다른 대상이니까. 그럼 어떤 문자도 지금 중복이 안 됐다라는 건 내가 자음을 남자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모음을요 여자로 생각할게요. 이래도 되죠. 괜찮아?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중복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내가 너를 남자, 내가 너를 여자로 생각한다면 남녀가 그냥 모로 앉는 방법을 구하는 거야.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남자 4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는데 얘네가 교대로 앉는다는 건 아이고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쉽네요. 왜? 배열이 고정돼 있네요. 배열이요. 어떻게? 남.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여. 이 배열 말고 있다 없다? 없다. 이 한 가지 케이스로 유일하다 이런 거지. 괜찮아? 배열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남자끼리 위치 바꿀 수 있는 몇 팩? 4팩토리알 곱하기 여자들의 배열도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위치 바꿀 수 있는 몇 팩? 3팩.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4 곱하기 6이요. 그래서 144가지. 얘가 답입니다. 네, 좋습니다.